구두쇠 같은 내가 선입견을 만든다. 내 집단과 외 집단. 구두쇠 같은 인간은 상당히 전략적인 이유에서 자기 집단을 선호한다. 이러한 사실은 실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실험에서 학자들은 사람의 집단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성인 남녀를 소그룹으로 나누고 그들의 행동을 관찰했다. 소그룹 분류 기준은 상당히 사소했다. 가령 같은 그림을 좋아한다거나 가위표를 비슷한 위치에 그렸다거나 같은 색깔을 좋아한다거나 등등의 신빙성이 있는 기준이 아니었다. 차라리 스파게티를 먹기 전에 면을 가위로 자르는가 같은 기준이 있었다면 구성원들 사이에 공통점이 더 많았을 텐데 말이다. 그런데 중요한 기준으로 한편이 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 금방 애착을 느꼈다. 자기 집단에 속한 사람이 더 친절하고 더 지적이고 더 긍정적이라고 여겼다. 또한 제시받은 사소한 분류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었다. 저 사람은 나와 같은 그림을 좋아하니까 내 집단, 저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외 집단, 이런 식으로 말이다. 곧 내 집단과 외 집단 사이에 골이 생겼다. 내 집단을 대할 때는 더 많이 협력하고 더 많은 돈을 나눠주고 더 많이 신뢰했다. 그리고 내 집단 구성원이 더 예쁘고 잘생겼다고 확신했다. 외 집단 구성원의 얼굴은 분간하기가 힘들어서 하기까지 했다. 이것은 현실 속 집단에서도 관찰되는 현상이다. 서양인이 중국 사람은 모두 똑같이 생겼으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어떤 사소한 기준으로 같은 편이 되든 상관없이 다른 집단에게는 상당히 몸을 사린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꽤 우울한 소식이다. 얼마나 쉽게 차별이 조장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학자들은 인종주의 현상을 쉽게 연구할 수가 있다. 사실 자연적인 집단으로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는 난점이 있다. 실험 대상자들이 어떤 경험이나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실험에 참가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면 반드시 자기 집단에 속한 사람을 더 선호하라는 법도 없다. 행동학자이자 홋카이도 대학 교수인 토시오 야마기시가 이끄는 팀이 호주와 일본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한 적이 있다. 그 결과 일본 사람은 호주 사람을 더 신뢰하고 호주 사람은 일본 사람의 신뢰 행동을 돈을 받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스라엘의 다양한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몇몇 집단이 보편적으로 차별을 당해왔음을 보여주었는데 외 집단뿐만 아니라 내 집단의 구성원에서도 차별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람들이 내 집단 구성원에게 더 친절하다는 연구 결과도 많지만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또 내 집단에 더 트러블이 있겠네요. 이러한 친절이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지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많다. 그쵸. 조직에 쓴 맛이죠. 자, 돈을 분배하는 문제에서도 그렇다. 두 집단의 사람에게 돈을 배분해야 하는 경우에 우리는 내 집단에 속한 구성원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해당 구성원 또한 자기에게 더 많은 돈을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인 듯하다. 다시 말해서 통제의 환상이 아무래도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자기 집단에 속한 사람에게 더 많이 협력하는 것도 이런 믿음에 근거한다. 우리 팀의 색깔을 알지 못하는 구성원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그럴 경우에 협력하려는 마음은 줄어든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한 집단을 구성하는 특성을 눈 색깔, 교육 수준, 성별, 고양이 선호도 등 아주 다양하게 제시하면 실험 대상자들은 어떤 기준에 맞춰서 내 집단을 구성을 할지 몰라 협력하는 것도 힘들어한다. 뭐라고? 눈 색깔이 달라서 돈을 성공하지 않았다고? 눈 색깔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나는 우리가 고양이를 좋아하는 공통점이 있어서 내게 전액을 다 보냈건만. 즉 우리는 내 집단 구성원이 더 믿음직스럽고 좋다는 게 아니라 더 잘 협력할 것이라고 본다. 이것이 집단을 단합하게 만든다. 반면에 외 집단 구성원에 대한 태도는 각각의 매력이나 성별 같은 요소에 좌우된다. 보통 외 집단 구성원은 무턱대고 신뢰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을 신뢰하는 데는 그들이 보여주는 신호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들이 웃고 있는가? 중립적인 표정인가? 아니면 화난 표정인가? 이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진다. 반면에 내 집단 구성원의 경우에는 화난 표정을 짓고 있을 때만 신경을 쓴다. 물론 외 집단
구성원에 대한 판단이 금방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급한 선입견을 꼭 행동으로 옮길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이 역시 내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좀 더 신뢰하고 보기 때문이다. 여하튼 전전도피들과 선조체는 내 집단을 대할 때 더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집단에 속한다는 사실 외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때도 우리는 이 하나의 사회적인 정보를 활용한다. 그래야 신뢰부터 하고 본다. 하지만 이런 선 믿음이 꼭 내 집단 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외부에서 위협이 가해지면 자기 집단의 구성원을 우선시하지만 내 집단 구성원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집단 내의 사기꾼은 위험한 존재가 되며 자기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할수록 사기꾼을 더 참아주지 못하게 되는 법이다. 한편 집단 혁오는 구성원이 불안해할수록 요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가 더 많이 필요할수록 커진다. 서로 의사소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행동해야 하는 경우도 그렇다. 그런 상황은 실생활에서도 상당히 잦으며 사슴사냥이나 파업 같은 것을 생각해보라. 집단 면역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준다. 개개인이 주저해도 협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반면에 상대에게 내가 협력하고 있어. 너 어떻게 할래? 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신뢰의 게임과 같은 상황에서는 협동이 감소한다. 따라서 집단 역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신호체계를 잘 갖춰야 하고 먼저 수고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좋다. 집단 내의 협력을 증진시키려면 단결력을 높여야 한다. 그렇다고 다른 집단에게 돈을 던지라는 말이 아니다. 구성원끼리 서로 의지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면 구성원 간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질 것이다. 한편 팀을 상징하는 색깔이나 번호가 미치는 효과는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우연히 한 집단에 배치됐다고 느끼면 집단 효과는 별로 발휘되지 않는다. 반면에 아주 단순하더라도 확실한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었다고 느끼면 구성원 간의 동질감은 상당히 높아진다. 자신의 집단 밖의 사람과 달리 특별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내는 이러한 상황에서 논리적인 연결에 능하고 이야기를 잘 지어낸다. 소속감을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권력의 어두운 면을 연상시킨다. 바로 해 집단의 위협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내 집단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나 신뢰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 효과를 낳는다. 집단은 단순히 전략적인 신뢰 공동체만은 아니다. 자연적으로 형성된 집단일수록 세계관을 공유하는 집단일수록 다른 집단이 부정적으로 보는 집단일수록 그 집단의 정체성은 강해진다. 자기가 속한 집단과 자신을 동일시하거나 엄청난 소속감을 지닌 경우에 다른 집단을 더 강하게 배척하게 된다. 문화적인 가치에 강한 유대감을 갖는 것도 그런 이유다. 이런 유대감은 두려움을 통해서 상대적으로 강화시키기가 쉽다. 즉 무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을 통해서 말이다. 이를 알기 위해서 실존주의적인 측면에서 잠시 소풍을 떠나보자. 소풍에서 돌아오면 우리는 더욱 똑똑해질 것이다. 사람들은 인간이 무에서 와서 무로 간다는 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너무 공허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공허함에 대처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한다. 첫째,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모종의 불밀성을 부여한다. 즉 사후에 천국간다든지 자손을 통해서 유전자를 이어간다든지 학문적인 일을 물려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다. 둘째, 자신을 전체의 일부로 인식하는 가운데 스스로 동일시할 수 있는 무의식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방패로 삼는다. 그들은 이고가 이에 속한다. 이는 우주의 무관심과 냉담에 대처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문화적인 가치도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간의 유한성을 강하게 환기시킬 때에 실험 대상자들은 문화적인 정체성을 얻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강해지며 문화적으로 맞는 사람들을 도가 넘치는 칭찬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적인 가치에 반하는 사람은 더욱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간단히 말해서 자신의 유한성을 상기하는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반사적으로 문화적인 가치관을 부여잡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무언가 붙들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자존감이 안정된 사람은 이런 경향을 별로 보이지 않았다. 자신의 특별한 존재를 믿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신하는데 굳이 집단이 필요하지 않은 듯하다. 달리 말해서 해변에서 혼자 33장 넘게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사람은 남들이 버키니 무슬림 여성이 입는 수영복을 입든 말든 별 관심이 없는 것이다. 신경학 연구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공포는 편도체 대상답을 꼬리핵을 활성화시킨다. 공포, 편도체, 대상답을 꼬리핵.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감정 정수다. 또 다른 연구는 죽음을 환기시킬 때 뇌파 검사에서 우측 전두엽이 상대적으로 더 활발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우측. 이 또한 동기부여가 태각이나 햇빛 쪽에 맞추어질 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면은 태도를 공격적으로 바꿔서 유한함에 대한 공포감을 해소한다고 말하는 이론도 있는데 최소 몇몇 연구는 좌측 전두엽의 우세에서 우측 전두엽 회피 분노의 우세로 바뀌는 것을 관찰했다.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나 일반적으로 불확실한 것을 해결할 때 우측 전두엽이 우세한 현상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불안이 커지면 우리는 공격이 가장 좋은 방어라는 식으로 태도를 전환한다. 이런 경향이 집단 영역에서 어떻게 귀결되는지 오늘날 정치 모습을 통해서 관찰할 수가 있다. 그동안 학자들은 다른 외모, 다른 생각, 다른 성,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고안했다. 가령 실험 대상자들이 외국인 이름이 쓰인 편지 봉투를 땅바닥에서 발견했을 때도 국내인의 경우처럼 자연스럽게 우편함에 넣는지 관찰했다. 또한 두 집단에게 동일한 입사 지원서를 주고는 외국인 이름이 적힌 경우에 얼마나 반려하는지도 알아보았다. 성차별이 얼마나 만연한지 확인할 때도 이와 같은 방법을 쓸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이 내 집단에 속하느냐, 왜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모방하는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 일부에서 확인한 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얼굴 표정을 계속 모방한다. 그런 차이는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전극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 결과 일부 실험자에서 자신과 다른 피부색을 지닌 사람이 모니터에 등장하면 얼굴 표정을 평소보다도 덜 모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 덕분에 우리는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뻔한 사실 아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은 미국 언론에서 단글로 등장하는 논쟁거리다. 인종차별 문제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문제이기까지 해서 단순히 설명하기가 힘들다. 도대체 어느 것이 우리의 특성일까? 첫 순간에 드는 생각일까? 아니면 후세에 의식적으로 통제한 생각일까? 처음엔 차별적인 판단이 들었지만 방향을 들어서 인종차별적인 사고나 언행을 하지 않는 경우도 인종주의자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 백인과 흑인이 악수하는 손을 보여주는 엽서가 있다. 엽서에는 우리는 편견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라는 글이 쓰여 있다. 그러나 정말 편견 없이 태어났다면 처음부터 편견 없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깊이 천착하기 위해 스키너가 필요하다. 멍청한 생각이나 느낌을 가질 때 우리 뇌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외 집단에 대한 매우 차별적인 반응. 뇌 스키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보여줄 때다. 좋다. 물론 결과를 신빙성 있게 해석하려면 질문지나 암묵적인 테스트 혹은 다른 자료도 필요할 것이라. 하지만 어쨌든 스캐너는 감정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해주고 상대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차별적인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아무튼 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흑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 것보다 훨씬 신빙성 있는 정보를 준다. 내 스캐너는 내 반응이 얼마나 달라질 수가 있고 얼마나 개인적이고 컨텍스트에 좌우되는지 보여준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판단이나 변화가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물론 나의 뇌는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변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우리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해보자. 우리가 왜 집단을 생각하는 방식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단순화시키고 일반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상에서 타인과에 대한 생각을 단순화시키는 것은 앞서 살펴본 바가 있다. 그러므로 왜 집단의 개개인의 독립적이고 복합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지를 상상이 갈 것이다. 우리는 왜 집단의 사람을 특히 단순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꼭 부정적인 단순화가 아니라 고정관념을 갖는 경우가 많다. 가령
아시아인은 수학을 잘한다는 식의 관념이 그러하다. 우리는 모든 집단에게 이런 식의 범주를 적용한다.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멕시코인 한 명이 함께 바에 갔다. 종업원이 마티니 드라이 한 잔, 프로세코 와인 한 잔, 테킬라 한 잔을 가져다 누가 무엇을 주문했을까? 너무 상투적이라고? 그렇다. 하지만 당신의 머릿속에는 고정관념이 심어져 있어 틀에 박힌 생각들을 만들어낸다. 의미적 지식과 다른 사람에 대한 선지식이 저장된 내 영역에서 관여한다. 내는 이런 지식을 토대로 전체 인구 집단의 행동을 단번에 규정할 수 있는 패턴을 만들어낸다. 정형화된 생각은 경험에 근거한다. 많은 경우는 내가 한번 봤는데 말이야. 또는 공공신문에서 읽었는데 말이야. 또는 우리 이모가 그곳 사람을 한 명 아는데 말이야. 등등의 피상적인 경험에 의존한다. 이런 상도적인 생각은 마음 이론을 힘들게 동원할 필요도 없이 뚝딱하고 얼른 판단을 내리게 해준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에는 그와 배치되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갈 틈이 없다. 내는 이런 판단을 하는데 구두쇠처럼 에너지를 쓰지를 않는다. 내 스킬은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지각하는지 보여준다. 정치색이 다른 사람이 특정 정치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뇌에서는 복내적 전전도 표질을 대신해 연역적 사고를 담당하는 등축 전전도 두피질이 활발해졌다. 반면에 자신과 비슷하고 여기는 사람들, 이를테면 가족이나 친구를 생각할 때는 복내측 전전도 피질을 더 많이 활용하는 듯하다. 복내측 전전도 피질은 감정 및 보상 중추와 연결되어 있는 중추로 긍정적인 사회적인 감정들, 예를 들면 웃는 얼굴이나 우리를 따라하는 사람들, 협력 등에 관여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중요한 것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한다. 20건 이상의 연구를 아우르는 메타 분석 결과 타인에 대한 생각이 복내적 전전도 피질에 이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정형화된 사고는 한층 더 비인격적이고 덜 감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공감과 관련해서도 내 집단은 우리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온다. 우리는 내 집단 구성원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고 그들과 더 많이 공감하며 그들을 더 많이 돕는다. 반면에 외 집단 구성원에 대한 공감은 각각 개인에게 호감을 느끼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좌우된다. 따라서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의 생각을 숙고할 때는 더 많은 감정을 동원하고 자기 참조적 사고를 하지만은 외 집단이나 정치색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동원하기보다는 통상적인 세계에 대한 추상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상속세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자 할 때 우리는 쿠알라룸푸르에서 차를 지배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와 비슷한 추상적인 사고로 돌린다. 특정 패턴으로 사고를 돌릴 때는 타인을 자기만의 희망과 꿈을 간직한 독립적인 개인으로 지각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소한 그 순간 그들은 엑스트라일 뿐이다. 타인은커녕 자신의 배우자조차 모르겠다고? 좋은 소식은 어쨌든 타인을 평가해야 할 때 마음 이론을 담당하는 영역에 도움을 청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는다. 외 집단을 대할 때는 내적 전전도 표질을 활성화하는 아직 아쉬운 수준임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다. 가령 노숙자나 마약 중독자를 생각할 때도 약간 자기 참조식인 사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성을 상품화시키는 경향이 있는 남자들이 여자의 나체 사진을 볼 때도 그러한 사고가 영향이 된다. 이런 남자들은 남자의 나체 사진을 볼 때는 성차별적이지 않은 어느 남자들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외 집단을 대하는 우리의 정서. 우리는 외 집단을 대할 때 이렇듯이 추상적이고 연역적인 사고를 할 뿐 아니라 경계심을 작동시키게 된다. 자, 이런 사고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잘 모르는 외 집단일수록 우리의 경계심은 더욱 높아진다. 뇌는 외 집단 구성원의 얼굴에 놀라서 편도체를 활성화시킨다. 특히 선입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다. 이것이 바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표시다. 일반적으로 당신이 어떤 얼굴을 볼 때마다 늘 편도체가 반응한다. 하지만 어떤 얼굴에 이어서 이미 몇몇 다른 얼굴이 나타나면 편도체는 흥미를 잃는다. 일상에서 이런 상황을 흔히 경험하곤 한다. 상상해보라. 당신이 홀로 정원에 앉아서 울타리 쪽으로 시선을 던진다. 꽃 덤불. 오, 저 남자가 내 울타리에서 뭘 하고 있지?
이때부터 당신의 뇌도 바짝 긴장한다. 반면에 현금 전화비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볼 때는 잘생기거나 못생긴 얼굴을 구분하느라고 공연히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다. 아마도 당신의 뇌는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 한 사람 더 왔네. 그렇게 생각이 사고가 잘 짚었네요. 정문에서 본 남자는 아마 당신의 이웃이겠지만은 정문을 둘러싼 울타리보다도 감정적인 주의력을 더욱 끌 것이다. 외집단 얼굴을 대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험 신호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진다. 피부색, 시선의 직접성, 컨텍스트의 위험성에 따라서 편도체가 더욱 활발해진다. 이때 경계심이 정정 부정적인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고 느낀다.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에 한 연구진은 레이건 대통령의 백악관 기자회견을 레이건 지지파의 반대파에게 보여주며 연신 그들의 기분을 체크했다. 그러자 공화당 지지자들은 레이건의 기쁘면 우리도 기쁘다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는 감정 전념을 보여주었다. 레이건이 좋지 않으면 그들도 좋지 않았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은 공화당 기자회견을 보면서 시종일관 기분 나빠했다. 기자회견 하나도 완전히 다르게 지각될 수 있으니 레이건의 대통령 수행 전반에 대해서 아주 상이한 평가를 내리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한편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면 좀처럼 떨쳐내기가 힘들다. 특히 더 이상 그에 대해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 할 때는 더욱 그렇다. 마약 중독자를 생각할 때 마음 위로는 침묵한다. 그 대신에 감정이 올라온다. 고역질, 부정적인 자극, 섭렵, 외집단의 누군가가 경쟁에서 이겼을 때도 같은 패턴이 나온다. 특히 우리가 잘 안 되었으면 하는 사람일 때 말이다. 섭렵의 활성화가 증가하는 것은 마음 이론에 굉장한 역효과를 낳는다. 지난 장에서 우리는 경계심을 갖고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신뢰 형성이나 사회 인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오히려 조용하고 침착한 태도가 더 좋다. 내 집단에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얼굴을 자세히 보고 더 잘 알아본다. 서로 모방하며 동공 크기까지 맞출수록 서로에게 더욱 쉽게 공감하고 신뢰하도록 만든다. 외집단을 대할 때도 동공 크기가 변하지만 신뢰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작용이 불충분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옥시토신과 테스토스테론의 대조와 비슷하다. 옥시토신은 친밀감 형성에 도움을 주고 테스토스테론은 경쟁과 도전에 도움을 준다. 테스토스테론은 자기 집단에 강하게 단합하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데다 외집단에 대한 정서 상태는 테스토스테론의 영향하에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외집단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세심한 사고나 감수성은 억제한다. 테스토스테론의 영향하에서는 두려움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집단이 아닌 외집단의 걱정스러운 얼굴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반응한다. 반면에 외집단의 위협적인 얼굴에 대해서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남자들은 평소에도 위협이나 경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다른 공동체, 여기서는 다른 축구단의 팬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벌금을 부과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진이 실험 대상자들을 옥시토신의 영향에 하해 주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다. 많은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몇몇 학자들은 남자 전사 가설을 제안했다. 이에 따르면 남자는 자기가 속한 집단에 대해서 여자와는 다른 소속감을 가지고 있다. 전략적이지 않으면서 우리 편과 다른 편을 가르는 강점에 초점을 둔다. 집단 사고는 여러 형태가 있는 듯하다. 어떤 집단 사고는 내 집단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어떤 집단 사고는 외 집단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은 전략적이고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며 어떤 것은 감정적이고 어떤 것은 막무가내거나 공격적이다. 부정적인 집단 사고를 극복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면 우리가 어느 종류의 집단 사고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몇몇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이건 선입견을 바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건데 선입견을 바꿀 수 있을까? 우리에게는 가망이 있다. 몇 가지 방법으로 선입견을 바꿀 수가 있다. 선입견을 어리는 실험 대상자일수록 외집단 구성원의 얼굴을 오래 쳐다보고 그 이미지를 더 섬세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최소의 암묵적인 테스트로 선입견이 없지만은
있는 듯한 인상을 줄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검은 얼굴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내는 선입견을 가질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갈등 상태로 바뀌는 듯하다. 여러 연구 결과 이런 상황에서는 갈등 처리에 관여하는 전대상 피질이 활발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전대상 피질은 평소 타인을 고려해서 답변을 망설이는 경우에 활성화되는데 편견 없는 견해를 요구받을 때도 활발해지는 것으로 보아서 선입견을 얼마나 잘 떨쳐버릴 수 있는지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시선 차이를 줄이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능동적으로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을 쉽게 도울 수 있다. 의식적으로 타인에게 공감하고자 노력할 수도 있다. 관점 전환과 공감하는 집단 사이의 이질감을 줄여준다. 한 실험에서 이스라엘 출신과 팔레스타인 출신에게 미리 악수하고 담소를 나누게 했더니 경제적인 결정에 집단 소속감이 영향을 덜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적인 과잉 반응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냥 내버려두면 편도체는 예상치 않은 일이나 낯선 사람에게 더욱 과민 반응을 보인다. 하지만 편도체에 다른 과제를 던져주면 편도체는 그런 반응을 중단한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선수의 피부의 색에 연연해 한다면 그에게 경기 규칙을 물어보라. 그러면 그의 편도체는 더 이상 선수의 피부색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통증에 대한 공감 반응을 줄이는데도 이와 비슷한 방법이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자극 기억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신경 쓰지 못한다. 자극 기억. 그래서 다양한 구성원이 있는 공동체가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덜 드러내는 것일 것이다. 연구 결과 실생활에서 피부색이 다양한 사람들을 자주 접하다 보면 텔레비전에서만 유색인을 볼 때와 달리 편도체도 피부색에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나 어린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런 편차가 크지 않았다. 정말 우리는 선입관이 없는 시 태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또 다른 방법은 피부색이든 성향이든 나와 색깔이 다른 사람과 한 팀을 이루는 것이다. 당신의 팀원이라면 어느 팀과 어울리지 않아도 그를 주목하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연구진은 이에 착안하여서 내 집단과 외 집단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면 자연적으로 거부감을 약화시킬 수 있을까를 물었고 연구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즉 다양한 색깔의 실험 대상자들을 사자팀과 호랑이팀으로 나누면 우리의 생각은 사자냐 호랑이냐에만 집중된다. 다른 차이는 사라져버린다. 이런 경우에 얼굴 인식도 그다지 세세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래서 방추행 얼굴 영역이라고 불리는 뇌 중추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에서 이를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누군가를 평소 외집단으로 여겼다면 이제 사회적인 잣대를 바꾸어보라. 그러면 평소 외집단으로 여겨왔던 사람에 대한 선입견을 없앨 수 있다. 이런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음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2000년에 새로운 DNA 분석법을 근거로 35건의 사형 판결을 처리한 일이 있었다. 당시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다수는 피부 색깔이 다른 증인이 범인의 얼굴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한 해서 소감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할 일이 많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많다. 우리가 사는 세계가 더욱 좋아지도록 현실을 바꾸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될 것이다.